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눈 내리는 저녁, 저는 가방 속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20만 원. 6개월 동안 남자친구 생일 선물 사려고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추위에 떨고 계신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하철 계단에 앉아 계시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는 대성그룹 회장 최영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예비 며느리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회사 건물을 나서며 목도리를 더 깊숙이 감았습니다. 11월 말이었지만 유난히 추운 날씨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휴, 오늘 월급날인데 이렇게 눈이 오니까 기분은 좋네. 지혜는 핸드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 월급이 들어와 있었어요. 32살의 지혜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벌써 5년째 일하고 있는 곳이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에 비하면 한참 적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지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우며 자랐으니까요. 사람은 가진 게 적어도 마음이 따뜻하면 부자란다.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어요. 사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혜는 은행에 다녀왔었어요. 남자친구 준서의 생일 선물을 사려고 적금을 해지했거든요. 현금으로 20만 원을 찾았습니다.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준서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지갑을 사려고 했어요. 지혜는 가방 속 지갑을 만져봤습니다. 그 안에 2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준서를 만나기로 했는데 선물을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벌써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계단 옆 구석에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계신 게 보였어요. 낡은 회색 외투를 입고 계셨는데 군데군데 때가 묻어 있었고 소매 부분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노인 앞에는 작은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컵 안에는 동전 몇 개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노인은 구멍난 장갑을 낀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고 계셨습니다. 추위에 떨고 계신 게 눈에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멀리 돌아가기도 했어요. 퇴근 시간이라 모두들 바빴겠지만 그래도 지혜의 눈에는 너무 냉정해 보였습니다. 지혜도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뉴스에서 보면 가짜 거지도 많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어요. 그 눈빛 속에서 지혜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도 추운 겨울에 혼자 계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혜의 할머니는 3년 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때 지혜는 아직 사회초년생이었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평생 지혜의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어요. 눈발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어깨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추운데 오늘 같은 날 밖에 계시면 안 되는데. 지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방 속 지갑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그 안에는 준서 선물을 사려고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달에 4만 원씩 모은 거였어요. 하지만 지혜의 발은 이미 노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지혜가 다가가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지혜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20장이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지혜는 돈을 노인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가씨, 이게 얼마예요? 이건 너무 큰 돈인데.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에요.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준서 생일 선물은 다음 달로 미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한 곳에 가서 주무셔야 해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제발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병원이라도 가셔야 할 것 같은데. 노인은 지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맑은 눈빛이 더욱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이지혜예요. 저는 그냥 할머니께서 따뜻하게 주무시길 바랄 뿐이에요. 지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119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가씨, 덕분에 정말 고마워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저 노인이 감동받으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꼭 따뜻한 곳으로 가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혜는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만 원이면 지혜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준서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분명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지혜는 다시 계단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지혜가 내려간 곳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발 속에서 노인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혜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인도 천천히 손을 들어 흔들어 주셨어요. 잘 지내세요, 할머니. 지혜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혜는 핸드폰을 깨냈습니다. 남자친구 준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혜야, 오늘 저녁 먹자. 내가 살게.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좋아. 그런데 오빠, 미안한데 생일 선물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 다음 달에 줄게. 핸드폰 화면을 보며 지혜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서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 준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 선물은 언제든 좋아. 그것보다 오늘 네 얼굴 보는 게 더 좋으니까.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준서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노인이 정말 따뜻한 곳으로 가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찜질방이라도 가셔서 밤을 보내시면 좋을 텐데. 괜히 걱정이 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혜는 준서와 함께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서는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준서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지혜야, 너 오늘 뭔가 다르다. 얼굴이 환해 보여. 준서가 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지혜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말하면 준서가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20만 원을 그냥 줬다고 하면 아마 놀랄 거예요.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진 않고? 응, 괜찮아. 바쁘긴 한데 할만해. 두 사람은 그렇게 다정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혜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오늘 한 일이 옳은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할머니가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지혜. 참 잘했어. 지혜는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노인 할머니는 잘 계실까? 따뜻한 곳에서 주무셨을까? 괜한 걱정인가.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회사 앞 주차장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세단이 3대, 그리고 큰 SUV 1대. 어머, 저게 뭐야? 무슨 일이래? 우리 회사에 무슨 큰 계약이라도 있나? 회사 직원들이 건물 앞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궁금해서 동료 은지에게 다가갔어요. 은지야, 무슨 일이야? 저 차들 뭐야? 나도 몰라. 아까 김 대리가 그러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렇게 서 있었대. 경호원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차 옆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 영화에서나 보던 경호원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 인수하려는 거 아냐? 사장님 연세도 많으시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회사가 인수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밖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김 대리가 직원들을 이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도 따라 들어갔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직원들은 계속 수군거렸어요.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층수 버튼만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3층 사무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오늘 할 일을 확인하려는데 사장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사장님이 평소와 다르게 일찍 출근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당황한 듯 또 긴장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김 대리, 회의실 좀 정리해. 그리고 이 대리는 격리부 쪽 직원 명단 가져오고. 네, 명단이요? 응, 빨리.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장님 모습은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항상 느긋하고 여유로우신 분이었는데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속삭였습니다. 뭐야? 진짜 큰일 난 거 아냐?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은지가 지혜 옆으로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이력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아직은 지켜보자. 괜히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혜가 은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사실 지혜도 불안했습니다. 9시 30분쯤 됐을 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2명, 그리고 그 뒤로 한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간 지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은 금요일 저녁에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계시던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그 낡은 외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고급스러운 남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어요. 저분이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은지가 지혜를 쳐다봤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지혜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지? 저분이 왜 여기 계시는 거지? 사장님이 노인을 극진히 모시며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아주 중요한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저분 누구래? 한복 입은 거 보니까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봐. 근데 나이가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지혜 씨, 잠깐 회의실로 와보세요. 사장님이 지혜를 불렀어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지혜를 쳐다봤어요. 지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자기를 부르는 거지? 저요? 네, 빨리 오세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지혜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걸어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의자에 앉아 지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빛, 분명 금요일 저녁에 봤던 그 눈빛이었어요. 앉으세요. 이지혜 씨.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멍하니 의자에 앉았어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혜 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분하고 품위 있고 무게감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지혜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금요일 저녁, 눈 오던 날이었죠. 지하철역 계단에서. 노인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회장 최영자입니다. 대성그룹? 지혜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를 수가 없었어요. 대성그룹은 지혜가 다니는 회사의 거래처 중 하나였으니까요. 아니, 거래처라기보다는 사실상 가장 큰 고객사였습니다. 대성 그룹이요? 지혜는 멍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장님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씨, 최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요? 왜요? 지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최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당신이 준 돈 기억하시죠? 20만 원, 네. 하지만 그건 그냥이 아니에요. 이지혜 씨, 최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그날 일부러 그렇게 있었어요. 며느리감을 시험해 보려고. 며느리감?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이지?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이더군요. 순간 지혜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자친구 준서,
준서가 몇 주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지혜야,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갈래. 어머니가 너를 꼭 만나보고 싶대. 그때 지혜는 감기 때문에 만남을 미뤘었어요. 다음 주로 약속을 잡았는데 준서 오빠의 어머니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나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만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돈을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을 보는 사람인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돈을 줬어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그것도 추운 날 따뜻한 곳에 가서 자라고. 최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당황스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최 회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감을 시험했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정확히 알 것 같았어요. 이지혜 씨, 최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 권력 때문에 고개 숙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봐왔죠. 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준서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늘 걱정이었어요. 이 아이가 과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집안의 재산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지혜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준서가 데려온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돈이 없어 보이는 노인을 그냥 지나칠지, 아니면 최 회장이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줬어요. 망설임도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 줬어요. 그것도 따뜻한 말과 함께.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추운 겨울을 혼자 보내셨거든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준서 오빠 선물 살 돈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최 회장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내가 본 게 맞았어요. 최 회장은 한참 동안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따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처음엔 불안했어요. 준서가 당신을 만난다고 했을 때 네, 우리 준서가 예전에 힘든 일을 겪었거든요. 최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준서가 한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는 준서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집안의 돈을 본 거였죠. 지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준서한테 돈을 빌린다며 3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사업을 한다고 꼭 갚겠다고 했대요. 준서는 믿었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흔적도 없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처음부터 준서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런 일이 지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서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 일 이후로 준서는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여자들을 만나도 항상 경계했고 마음을 열지 않았죠. 엄마로서 그걸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다 준서가 당신을 만났어요.
준서는 달라졌어요. 다시 웃기 시작했고, 사람을 믿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회장님, 하지만 동시에 걱정됐어요. 혹시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 상처받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혜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최 회장이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지, 준서는 당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행복해 보였어요. 당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말하곤 했죠. 하지만 나는 믿기 힘들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니까요. 최 회장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내가 직접 봤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 자기가 가진 전부를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정말 그냥 아니에요. 이지혜 씨,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르는 노인한테 20만 원을 주는 사람이.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사실 가장 감동받은 건 돈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한 말이었어요. 제가 한 말이요?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한 곳에서 주무셔야 해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노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준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안도감에. 최 회장이 지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당신한테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 며느리로 와주셔서 고맙다고. 회장님, 저는 아직 나도 알아요. 내가 너무 성급했죠. 하지만 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때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어요. 지혜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가다요. 준서한테서 온 거죠. 네, 그런데 괜찮아요. 가다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너 지금 어디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대? 준서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나 지금 우리 어머니가 네 회사에 가셨다며.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10분 안에 도착할게. 준서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혜는 난처한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봤어요. 준서 오빠가 지금 오고 있대요. 그래요? 그럼 기다려야겠네요. 최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0분 후 정말로 준서가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지혜 회사에 오시다니! 준서는 지혜를 보더니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준서야. 진정해. 최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어머니, 지혜한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앉아. 준서야. 내가 설명해 줄게. 최 회장은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을 준서에게 들려줬어요. 자신이 일부러 거지 행세를 했다는 것, 그리고 지혜가 20만 원을 줬다는 것까지. 준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시험하실 수가 있어요? 지혜는 물건이 아니에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준서야. 내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준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온화한 준서였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예전에 제가 상처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준서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지혜를 믿지 않으신 거잖아요. 저를 믿지 않으신 거고요.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서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준서 오빠. 지혜가 조심스럽게 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회장님 마음도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지혜야. 어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신뢰되는 짓을 한 건지 알아? 준서가 지혜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너는 착한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 그게 시험이었다니. 나라면 기분이 정말 나빴을 거야. 아니야, 오빠, 나는. 지혜는 준서와 최 회장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지혜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 준서 오빠가 예전에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지혜야. 오빠는 나한테 그 이야기를 안 해줬잖아. 왜 안 했어? 힘들었을 텐데. 준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하기 싫었어. 부끄러웠거든.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한 게. 바보야, 그건 오빠 잘못이 아니잖아. 지혜가 준서를 안았습니다.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은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준서는 지혜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최 회장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준서가 진정이 됐습니다. 지혜가 준서에게 물티슈를 건넸어요. 괜찮아? 응, 미안해. 지혜야. 왜 사과해? 오빠가 날 걱정해 준 거잖아.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네. 이지혜 씨,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니요. 회장님께서 준서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거든요.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최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시험을 받았다는 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죠. 지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준서 오빠가 다시 상처받는 걸 막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이지혜 씨, 저도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할머니는 늘 걱정하셨거든요.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이용당하지 않을까.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제가 사귀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어요. 겉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다 알고 있었죠. 그게 할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걸. 최 회장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지혜 씨,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지혜가 최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준서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대성그룹이 뭔지도 몰랐고, 오빠네 집안이 어떤지도 관심 없었어요. 그냥 오빠라는 사람 자체가 좋았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회사 일로 힘들 때도, 돈으로 해결하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줬어요. 준서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빠를 선택한 거예요. 최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준서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서야, 네. 어머니. 미안해. 네 말이 맞아. 나는 너를 믿어야 했는데 믿지 못했어.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 일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됐나 봐.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너를 어른으로 존중하지 못한 거니까. 준서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내가 너를 믿을게. 네가 선택한 사람을 존중할게. 최 회장이 준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셨어.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결국 결혼했지. 준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부모님을 설득하느라 1년을 기다렸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내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한테 똑같은 걸 하고 있었네. 내 선택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어머니, 괜찮아요. 준서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나도 이해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모자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잠시 후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나저나, 지혜씨, 최 회장이 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준 20만 원 말이에요. 그게 준서 생일 선물 사려고 모은 돈이라고 했죠. 아, 네 6개월 동안 조금씩 모았어요. 지혜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중한 돈을 나한테 줬어요. 회장님이 더 급해 보였었어요. 선물은 다음에 사도 되니까요. 최 회장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지혜가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액수였어요. 이건 금요일에 받은 20만 원이랑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아니에요. 회장님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지혜가 황급히 봉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받아요. 이건 내 마음이에요. 하지만 지혜야, 어머니 마음이니까 받아. 준서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나한테 생일 선물 사줘. 원래 사려던 거. 준서 오빠, 나도 그게 제일 기뻐. 네가 6개월 동안 나를 생각하며 모은 돈으로 산 선물이니까. 지혜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내가 더 고마워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었어요. 회의실을 나가기 전 최 회장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준서야. 지혜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요. 제대로 된 저녁 대접을 하고 싶어요. 네, 어머니. 그리고 지혜씨, 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지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어머니. 최 회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금요일 저녁 눈발 속에서 봤던 그 따뜻한 미소였어요. 밖으로 나오니 직원들이 여전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지혜야, 오늘은 조퇴해도 되겠지? 준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돼. 나 일 끝내고 가야 해. 에이, 오늘 같은 날은. 안 돼. 회사원의 기본은 성실함이야. 지혜의 말에 준서가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지혜답네. 최 회장은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사를 나섰어요. 차에 오르기 전 최 회장은 다시 한번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정말 좋은 며느리를.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저녁의 선택이 이렇게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지혜는 준서와 함께 최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혜는 계속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을 꼭 쥐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그런 지혜의 손을 잡아주었죠. 긴장하지 마.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야. 알아. 근데 떨려. 오늘 처음 제대로 인사드리는 거잖아. 집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벌 집치고는 소박한 편이었어요. 2층짜리 한옥이었는데 정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최 회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어요. 한복이 아니라 편안한 일상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지혜씨 추웠죠?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았어요. 거실로 안내받아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린 준서의 모습, 준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최 회장이 직접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벌 회장이 직접 요리를 하신다니. 식탁에는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 몇 가지.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풀렸어요. 최 회장이 준서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준서가 초등학교 때 학예회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이야기, 중학교 때 첫사랑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방에만 있었던 이야기. 지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혜 앞에서 왜 그런 얘기를. 왜? 귀여운데 우리 지혜 씨도 알아야지.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 회장은 지혜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물었어요. 지혜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절을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손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지만 늘 웃으시던 분이었죠. 지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할머니가 모아주신 거였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지혜를 대학에 보내셨죠. 그런데 지혜가 대학교 4학년 때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지만 부족했어요. 지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가 지혜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최 회장도 눈가를 붉혔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지혜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비녀가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물건 같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이제 지혜 씨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귀한 건데요.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가져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상자를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지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나도 어머니가 좋아. 우리 할머니 같아.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지혜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부러워했고 어떤 사람은 시샘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했고 업무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후배들이 힘들어하면 도와주었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은지가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너 이제 회사 그만두는 거 아냐? 재벌 며느리가 될 텐데. 아니야.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기 전에 나는 이지혜잖아. 은지는 그런 지혜를 보며 존경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와 준서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로 정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최 회장은 지혜에게 많은 것을 제안했습니다. 큰 결혼식장을 빌려주겠다고 유명한 드레스 디자이너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는 소박한 결혼식이 좋아요.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조용히 하고 싶어요. 최 회장은 처음엔 아쉬워했지만 지혜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결혼식은 최 회장의 집 정원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 집 정원에서 해요. 봄꽃 피는 한옥 정원에서.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었어요. 한옥 정원에는 벚꽃과 개나리가 만발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양가에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지혜의 회사 동료들, 50명 정도였어요. 지혜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지혜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어요. 준서는 지혜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따뜻하게 진행됐습니다. 화려한 식순도 없었고 긴 축사도 없었어요.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야, 나는 평생 너를 사랑하고 아낄게. 힘들 때 옆에 있어줄게. 나도 오빠, 언제나 진심으로 오빠를 대할게. 함께 행복 만들어 가자. 최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정원 한쪽에 차려진 음식들을 먹으며 사람들은 담소를 나눴어요. 지혜는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인사를 드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정원에는 지혜와 준서 그리고 최 회장만 남았어요. 세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지혜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셋이서. 준서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눈 내리던 금요일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기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할머니가 살아생전 늘 하시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지혜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눈 내리던 그날 저녁의 선택이 지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따뜻한 마음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눈 내리던 추운 저녁, 지혜가 낯선 노인에게 건넨 20만 원. 그 작은 선택이 지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지혜가 재벌 며느리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 그 진심이 결국 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따뜻한 마음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